장례놀은 죽어주세요. 사위 최민석은 장인의 링거줄에 샛노란 독국물을 주입하며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문을 박차고 뛰어든 간병인 서연이 사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살인 미수 현장을 들킨 사위. 하지만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서연의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내 딸 수술이 필요하다며? 입 다물어. 대한민국 상위 1% 대저택에서 벌어진 가장 폐륜적인 사건이 지금 시작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대저택의 긴 복도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강 회장의 침실 옆 작은 화장실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잠고 부족 알림이 떠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병원에서 보낸 문자가 줄줄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민 양 보호자님, 수술 일정 재조정을 위해 12월 5일까지 성금 입금 부탁드립니다. 미납 씨 예약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가 없었어요. 지민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던 딸의 창백한 입술이요. 조금만 기다려, 지민아. 서연은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따갑게 조여왔어요. 울음을 삼키려고 손등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옆방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의료기기 소리가 삐하고 차갑게 울렸어요.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도박빚 5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알게 된 금액이었습니다. 38살 싱글맘이 떠안기엔 너무 큰 짐이었어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아픈 딸을 두고 정규직으로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고액 입주 간병이었어요. 월 500, 3개월 계약, 숙식 제공. 태상그룹 강만석 회장의 간병인 모집 공고를 봤을 때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달만 버티면 지민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받으려면 석 달을 채워야 했습니다. 아직 1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렸어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새벽 2시. 평소 같으면 경호원들이 순찰을 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서연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맨발로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적극 강 회장의 침실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닫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서연은 재빨리 침실 바로 옆 린넨실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번개가 또 한 번 번쩍이면서 복도를 밝혔어요.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최민석 부회장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입꼬리가 차갑게 내려가 있었고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스르륵 닫혔어요. 서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은 채 린넨실 문틈으로 침실을 들여다봤어요. 침실 안은 희미한 간접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강 회장이 누워 있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6개월째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느다랗게 숨만 쉬고 있는 회장의 모습은 언제 봐도 마음이 아팠어요. 최 부회장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사기 끝에는 노란색 약물이 차 있었고 바늘 끝에서는 액체가 맺혀 있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번쩍이면서 그 액체가 기름처럼 번들거렸어요. 장인어른, 최 부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의 공손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가시죠. 1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러고 계시면 저도 회사도 힘듭니다. 최 부회장이 강 회장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최 부회장은 링거줄을 따라 올라가 고무관을 잡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고무관을 향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린넨실 문을 박차고 나가 침실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하지 마세요. 최 부회장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뛰어들어가 그의 팔을 낚아챘어요. 최 부회장의 손목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힘껏 밀어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최 부회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에서 주사기가 튕겨나갔어요. 주사기는 허공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노란 액체가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어요. 치잉 마이너스. 액체가 바닥에 닿자 하얀 거품이 일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최 부회장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서연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무릎이 깨진 약병 조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에서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앞치마가 붉게 물들어갔어요.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최 부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최 부회장은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복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정부 박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슬리퍼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최 부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일그러진 얼굴이 스르륵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 씨가 실수를 하셨네요. 최 부회장이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회장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가 서연 씨가 놀라서 실수로 링거 교체하던 주사기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 씨? 최 부회장이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외면했어요. 벽을 짚고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액체를 보며 혀를 찼어요. 아이고, 이 밤중에. 내가 치울 테니까 서연 씨는 어서 무릎 소독부터 하세요. 피가 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침실을 나왔습니다. 최 부회장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갑게 꽂혔어요.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회장님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창백한 얼굴도 떠올랐어요.
서연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천둥이 또 한 번 크게 울렸어요. 서연은 그 소리에 묻혀 작게, 아주 작게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무릎에 붙인 거즈를 확인하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노란 약물이 바닥에서 거품을 내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것이 회장님의 링거에 들어갔다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어요. 서연 씨, 아침 준비 다 됐어요. 회장님, 식사 보조 부탁드려요.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네, 지금 갈게요. 서연은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젯밤과 달리 환했어요. 큰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회장님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가느다란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미음 그릇을 들었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서연은 작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만석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미음이 입술을 적시고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만석의 목젖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더 떠먹였어요. 제가 지켜야 해요. 서연은 만석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4세. 평생을 일해온 흔적이 얼굴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었어요.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렸던 사람. 그런 분이 이제는 숟가락 하나도 스스로 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만석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마를 닦고 볼을 닦고 턱을 닦았어요. 만석의 피부는 얇고 건조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상처가 날 것 같았어요.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최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서연 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부회장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서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박 여사한테 잠깐 심부름 시켰어요. 한 30분쯤 걸릴 겁니다. 최 부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어요. 서연은 손에 쥔 물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몸 닦아드려야 해서요.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최 부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최 부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젯밤 일 기억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부회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무것도 안 봤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뛰어들어왔습니까? 주사기를 왜 쳐냈어요?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최 부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서연에게 들이밀었어요. 이서연 씨 따님 강지민 양. 7살. 해성병원 503호실에 입원 중이시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지민이가 누워있는 병실 사진이 떠 있었어요. 누가 찍은 걸까요? 각도로 봐서
병실 문 밖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 부회장이 비웃듯이 웃었어요. 건드리긴요.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그 아이는 내일 당장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미납된 진료비가 얼마죠? 한 3천만 원? 그건 돈도 돈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죠. 심장병 환자가 갑자기 병원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병원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애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최 부회장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의 턱을 손으로 잡아들어 올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최 부회장의 힘이 세었습니다. 선택하세요. 당신 딸이냐 아니면 저기 누워서 죽어가는 늙은이냐. 회장님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짝!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귓속이 멍멍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입안에서 쇳맛이 났어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당신이 뭔데 감히 나한테 도덕을 가르쳐요? 최 부회장이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뺨을 감싸쥐고 그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 부회장은 안주머니에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그는 그것을 서연의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당신 딸 수술비 보태 쓰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만 입 다물고 있으면 계약 만료일에 나머지 돈까지 주겠습니다. 총 5천만 원. 당신 딸 살리고도 남을 돈이죠. 서연은 앞치마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2천만 원. 그 돈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민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서연은 살인의 공범이 되는 거였어요. 생각할 시간 드리죠. 오늘 자정까지만요. 그때까지 결정 못하시면 저는 이미 결정한 걸로 알겠습니다. 거부하신다는 뜻으로요. 최 부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참, 경찰에 신고하려는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증거가 있나요? 어제 그 주사기는 내가 이미 처리했어요. 박 여사도 내 편이고요. 누가 당신 말을 믿어주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봉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만석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링거줄을 살펴봤어요. 어젯밤 주사 바늘이 꽂히려던 바로 그 부분. 고무관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랍에서 의료용 테이프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테이프를 뜯어 구멍난 부분을 감쌌습니다. 한 겹, 두 겹. 꼼꼼하게 감았어요. 증거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범죄를 덮는 거였어요. 서연은 그걸 알면서도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서연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말랐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만석의 손등을 적셨어요. 제가 나쁜 엄마라서요. 제 딸을 살리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해서요. 서연은 만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자신을 다독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정이 되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낸 봉투가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세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서연은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2시간도 채 자지 못했어요. 6시 알람이 울렸고 서연은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과는 변함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만석의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보조하고 침대 시트를 갈았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만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오후 2시 서연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만석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얼굴부터 닦았어요. 이마, 볼, 턱. 그 다음은 목과 어깨였습니다. 잠옷 단추를 풀고 가슴을 닦았어요.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너무 마르셨어. 서연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만석은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뼈와 피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만석의 팔을 들어 올려 겨드랑이를 닦았어요. 다리를 닦을 차례였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걷어냈어요. 앙상하게 마른 다리가 드러났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거의 사라졌고 무릎뼈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도 이렇게 마른 다리로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암말기였습니다. 서연이 간호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만석의 다리를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가 나쁜 엄마라서요. 제 딸을 살리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약은 제가 다 바꿔치기 할게요. 그러니까 제 딸만 좀 봐주세요.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만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혹시 착각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경련일까요? 서연은 만석의 손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또 움직였어요. 검지손가락 끝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출신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경련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이건 경련과는 달랐어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만석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만석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손을 놨어요.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부회장이었어요. 식사 준비 다 됐습니까? 아, 네. 거의 다 됐어요. 서연은 황급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만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인어른도 참 즐기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가셨을 텐데.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부회장이 서연을 돌아봤어요. 결정하셨어요? 자정이 지났는데. 저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부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 밤 11시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대답이 없으면 거절로 알겠습니다. 최 부회장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오늘 밤에 끝낸다. 기필코. 알았지? 최 부회장은 짧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을 힐끗 보더니 침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오늘 밤, 최 부회장은 오늘 밤에 만석을 죽일 거였습니다. 어떡하지? 서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게다가 지민이가 위험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꽉 감았어요. 제발. 서연은 만석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살려주세요. 회장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제발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회장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서연의 손등에 뭔가 부딪혔어요.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만석의 검지손가락이 서연의 손등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탁! 또 한 번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신호였어요.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눈이 떠졌습니다. 탁한 눈동자였습니다. 초점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빛났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만석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움직이는 입술이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귀를 만석의 입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쉰 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어요.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 드릴게요. 잠깐만요. 서연은 황급히 일어나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빨대를 꽂아 만석의 입에 가져다 댔어요. 만석은 천천히 물을 빨아들였습니다. 목젖이 움직였어요. 물을 마신 만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쉿! 만석이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만석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잠들어 있던 호랑이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서연과 만석의 기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식물인간이었어요. 만석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수건으로 닦아줘도 금방 또 흘렀어요. 누가 봐도 의식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첫날 밤 11시 서연은 침실 문을 잠그고 만석의 침대 곁으로 갔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낮의 흐린 눈빛과 달리 또렷했습니다. 물 좀 더 주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서연은 물컵을 가져와 만석의 입에 빨대를 댔습니다. 만석은 물을 들이켰어요.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 만이군요. 만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근데 죽지는 않았소. 만석이 손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이 떨리며 중간에 멈췄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얼른 만석의 팔을 받쳐줬어요. 천천히 하세요. 6개월이나 누워 계셨잖아요.
나도 알아요. 근육이 다 빠졌어. 이 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만석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장님이 하시려는 거 뭔가요? 만석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민석이 놈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 당신도 봤소? 네. 증거가 있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요. 증거를 찾는 거요. 민석이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내 서재요. 거기 비밀 금고가 있소. 액자 뒤에. 만석이 말하는 사이 숨이 가빴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힘든 모양이었어요. 서연은 만석의 등을 받쳐줬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소. 오늘 밤에 또 올 거요. 민석이가.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 부회장은 오늘 밤 11시까지 대답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서연이 거절하면 강제로 실행할 거였습니다. 제가 막을게요. 링거에 약 못 넣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저놈은 포기하지 않을 거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만석이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서연은 만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일어서야 해요. 그래야 싸울 수 있어. 만석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74살의 노인이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최 부회장이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만석은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렸어요. 서연이 수건으로 닦아주면 만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끝무리로군요. 최 부회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최 부회장이 침실을 나가고 나서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연 씨, 이거 뭐죠? 최 부회장이 침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카메라였어요. 서연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CCTV를 달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장인어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려고요. 최 부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러면 밤에 만석과 대화하는 것도 연습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전을 짰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청소를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CCTV 렌즈도 닦는 척했어요. 걸레로 렌즈를 훔쳤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꺼낸 바세린을 손가락에 묻혀 렌즈에 살짝 발랐어요. 렌즈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화면은 흐릿하게 나올 거였어요. 서연은 재빨리 걸레로 렌즈를 한 번 더 닦는 척했습니다. 다 닦았어요. 서연은 태연하게 청소를 마쳤습니다. 최 부회장이 나중에 확인하러 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서연이 만석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며 상체를 일으켰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소. 계속해요. 만석이 침대 가장자리에 다리를 내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만석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걸음만 걸어보세요. 서연이 만석의 허리를 받쳤습니다. 만석이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다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왼발을 끌며 한 걸음 나갔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뭐가 잘한 거요? 한 걸음도 제대로 못 되는데. 만석의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만석을 침대에 앉혔어요. 처음부터 잘할 순 없어요. 조금씩 하면 돼요. 시간이 없소. 민석이가 언제 또 시도할지 몰라.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쓰러지시면 끝이에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걷기 연습, 팔 올리기, 손가락 움직이기. 만석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서연은 옆에서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쓰러질 것 같으면 받쳐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이제 서연의 부축만 받으면 방 안을 한 바퀴 돌 수 있었어요. 손가락도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서재에 갈 때가 됐소. 만석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0-7-2-4. 내 생일이요. 거기 뭐가 있는데요? 이중장부요. 민석이 놈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다 있소. 그걸 찾아야 해요.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서재는 2층 끝에 있었어요. 복도를 건너야 했고 경호원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내일 밤에 가보겠어요. 조심하시오.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요. 서연은 만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다음 날 밤 11시 서연은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에 섰습니다. 손에 든 걸레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경호원들은 1시에 교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1층에만 있었습니다. 서연은 맨발로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서연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재는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어요. 반대편에는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석이 말한 액자는 가장 큰 것이었어요. 태상그룹 본사 건물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서연은 책상 뒤로 돌아갔습니다. 액자에 손을 뻗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두 손으로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벽에 네모난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0-7-2-4.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4번의 짧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어요. 서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맨 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 아래는 주식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중장부는 어디 있지? 서연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어요. 금고 맨 밑에서 검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꺼냈어요. 파일을 열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입출금 내역이었어요. 2023년 5월 12일 페이퍼 컴퍼니 A계좌 이체 15억. 2023년 8월 3일 역외 계좌 입금 30억.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였어요. 최 부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이었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품에 안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어요. 탁, 탁, 탁. 규칙적이고 무거운 소리.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부회장이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금고 문을 닫았어요. 액자를 재빨리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이미 문 바로 앞까지 와 있었어요. 서연은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웅크렸어요. 파일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서연은 눈을 꽉 감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재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최 부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명 여기 둔 것 같은데. 최 부회장이 책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연은 더 작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최 부회장의 구두가 눈앞에 보였어요. 검은 가죽 구두였습니다. 최 부회장이 책상 위를 뒤적거렸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은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여기 있네. 최 부회장이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조금씩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최 부회장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더니 서류를 다시 책상 위에 놨어요. 최 부회장이 돌아섰습니다. 복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연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서연은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무사했어요. 서연은 파일을 앞치마 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서재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서연은 재빨리 복도를 건넸습니다. 만석의 침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성공했소? 만석이 침대에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져왔어요. 서연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만석에게 건넸어요.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이거요. 바로 이거야. 만석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만석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걸로 민석이를 잡을 수 있소. 고생했어요. 여기 어디 숨겨야 할까요?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으시오.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서연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이 누운 채로 몸을 옆으로 돌렸어요. 서연은 매트리스 밑 구석에 파일을 밀어 넣었습니다. 매트리스를 다시 덮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내일부터 내가 컨디션을 더 끌어올려야 해요. 기자회견장에 나가려면 최소한 혼자 설 수는 있어야 하니까. 기자회견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래야 민석이가 손 쓸 틈이 없소. 만석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어요.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서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늦게 서연은 몰래 부엌에서 컵라면을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만석에게 가져갔어요. 드세요. 미음만 드시면 힘이 안 나잖아요.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컵라면을 보는 눈빛이 아이처럼 반짝였어요. 라면. 6개월 만이로군. 천천히 드세요. 목에 걸리면 안 돼요. 서연이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만석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만석은 오물오물 씹었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했습니다. 맛있소. 만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한 그릇의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었어요. 서연 씨, 네. 당신은 내 딸 같소. 만석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장님은 제 아버지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밤 최 부회장이 준비해둔 링거액을 몰래 바꿔치기 했어요. 노란색 액체가 든 주사기를 빼내 화장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버리려다가 멈췄어요. 흔적이 남으면 안 돼. 서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침실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연은 그곳에 약물을 조금씩 버렸습니다. 난초는 크고 튼튼해 보였어요. 조금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 난초는 물을 한 달에 한 번만 줘야 하는 품종이라는 걸요. 나흘째 되던 오후 최 부회장이 침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만석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 난초, 최 부회장이 화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최 부회장이 화분 받침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여사, 이 화분에 누가 물을 줬습니까? 박 여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부회장님. 전 한 번도 안 줬어요. 난초는 물 주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최 부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을 돌아봤어요. 서연 씨, 혹시 당신이 줬습니까? 저는 청소할 때 물이 좀 튄 것 같아요. 서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부회장이 화분 받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받침 안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단순히 튄 것이 아니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청소하다가 이렇게 많이 튈 수가 있나요? 최 부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 부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직접 장인어른을 돌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쉬세요. 피곤해 보이시니까. 최 부회장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강압적이었어요.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연은 침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식은땀이 났어요. 최 부회장이 눈치챈 걸까요?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서연은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최 부회장이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외출하는 모양이었어요. 다행이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15분쯤 지나자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느린 발걸음이었어요. 최 부회장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구두 소리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만석의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방문을 조금 더 열고 몰래 훔쳐봤어요. 건장한 남자 넷이 침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용역 깡패들 같았어요. 구석구석 다 뒤져. 뭔가 숨긴 게 있을 거야. 최 부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침실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 옷장을 여는 소리,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부회장님, 여기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들켰습니다. 장부를 찾은 거였어요. 이게 뭐야? 최 부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최 부회장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장인어른 깨어나셨군요. 그것도 한참 전에. 서연은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침실로 달려갔어요. 문 안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만석이 침대에서 끌어내려져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깡패 둘이 만석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최 부회장이 검은 파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중 장부였어요. 서연 씨도 오셨네요. 잘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 부회장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서연이 달려들었지만 깡패 하나가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의 팔을 비틀어 잡았어요. 서연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찰칵 라이터에 불이 붙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파일에 불을 붙였어요. 종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파일을 집어삼켰어요. 안 돼. 안 돼요.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만석도 앞으로 기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깡패들이 막았습니다. 이 자식? 이 자식? 만석이 목이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 부회장은 파일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쓰레기통 안에서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끝났습니다. 장인어른. 최 부회장이 무릎을 꿇고 만석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만석을 비웃듯이 쳐다봤어요. 이제 아무 증거도 없어요. 당신이 깨어났다는 것도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누가 믿겠어요? 6개월 동안 식물인간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멀쩡해졌다니. 너, 이 못된 자식? 만석이 침을 뱉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최 부회장은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서연 씨. 최 부회장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병원 복도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이의 병실 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내 부하들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당장 들어가요. 지민 양 링거줄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지민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조용히 하셔야죠.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틀만 참으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최 부회장이 깡패들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깡패들이 만석을 침대 위로 들어 올렸어요. 거칠게 던지듯 눕혔습니다. 만석이 신음을 흘렸어요. 내일 저녁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서연 씨, 당신도 참석하셔야 해요. 준비해 두세요. 최 부회장이 침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제 사람들이 이 복도를 지킬 겁니다.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어요. 쓰레기통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희망이 제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깡패 둘이 서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소리를 지르려 하자 한 명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다른 한 명이 서연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내 딸 병실로 바로 간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을 막은 손이 떨어졌어요. 깡패들이 서연을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어두웠습니다. 깡패 하나가 손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좁은 복도를 비췄습니다. 양옆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깡패들은 맨 끝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서연이 떠밀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헛디뎌 바닥에 쓰러졌어요. 무릎이 차가운 타일에 부딪혔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주변이 조금씩 보였어요. 와인 창고였습니다. 벽면에 와인병들이 가득 꽂혀 있었어요. 천장에서 희미한 환풍구 불빛만 새어 들어왔습니다. 추웠습니다. 와인 보관을 위해 온도를 낮춰둔 방이었어요. 서연은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얇은 옷만 입고 있었어요. 이빨이 달달 떨렸습니다. 구석에 낡은 담요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집어 몸에 둘렀어요.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이 얼얼했어요. 서연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손을 입에 대고 호흡으로 녹이려 했습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2시간일 수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깡패들이 빼앗아 갔어요. 시계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벽에 기대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지민아,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던 지민이, 작은 손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았던 지민이, 엄마, 언제 집에 가요? 지민이가 물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벌어서 지민이 수술하고 우리 집 갈 거야. 우리 집은 어디예요? 글쎄, 엄마도 아직 몰라. 근데 분명히 좋은 집일 거야.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눈앞에 선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눈물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어요. 최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커피 냄새가 났어요. 추우시죠? 최 부회장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 부회장은 서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커피를 홀짝였어요. 아, 따뜻하네. 이 겨울에 뜨거운 커피만 한 게 없죠. 최 부회장이 일부러 커피를 마시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최 부회장이 웃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있다는 거 알죠? 서연 씨가 증인으로 나와야 해요. 대본을 준비했습니다. 최 부회장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무릎 위에 놨어요. 읽어보세요. 서연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희미한 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저 이서연은 증언합니다. 강만석 회장은 저에게 수차례 성적으로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회장은 치매 증세가 심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으며 서연은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이죠. 거짓말이잖아요.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최 부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74살 치매 노인이 젊은 간병인을 성추행했다는 게 훨씬 그럴듯하니까. 저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시겠다고요? 최 부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줬어요. 지민이 병실 사진이었습니다. 깡패 둘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끝입니다.
링거줄 하나, 산소호흡기 스위치 하나. 간단하죠.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 부회장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새벽까지 생각하세요. 내일 아침 6시에 데리러 올게요. 그때까지 외워두시고요. 최 부회장이 문을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 부회장이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거사니까 병원 쪽 애들은 철수시키고 회견장 경호에 집중해. 알았지? 네, 부회장님. 깡패의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병원 쪽 애들을 철수시킨다고?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다시 걸렸어요. 서연은 다시 어둠에 갇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대본을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걸 읽으면 회장님은 끝이야. 만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깨어나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손. 라면을 나눠 먹으며 내 딸 같소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지민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살짜리 딸. 엄마밖에 없는 아이. 서연은 담요를 더 꽉 감쌌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가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엄마. 지민아. 서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허공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연은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어요. 결국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대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품에 안았어요. 미안해요, 회장님.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서연은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6시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깡패가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깡패가 서연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서연은 햇빛을 봤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샤워하고 옷 갈아입으세요. 1시간 드릴게요. 깡패가 서연을 자신의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연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밑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 같았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피부를 때렸어요. 따끔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았어요. 서연은 샤워기 아래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물과 섞여 뱃속으로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회장님.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한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기자회견장에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옷을 입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됐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었어요. 박 여사가 메이크업 도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화장 좀 해드릴게요.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파운데이션을 펴바르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덮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도 가렸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박 여사가 작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화장을 계속했어요. 화장이 끝났습니다. 거울 속 서연은 멀쩡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죽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장 좀 챙겨주세요. 회견장에 입고 가실 거예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여사가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복도를 걸어 만석의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만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만석이 깨어 있다는 걸요. 회장님, 서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만석이 눈을 떴어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정장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옷장으로 갔습니다. 회색 양복을 꺼냈어요.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이었습니다. 셔츠도 함께 꺼냈어요. 정장을 침대 위에 놓으며 서연은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뭔가 만져졌어요. 종이였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서연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만석의 글씨였습니다. 서연아, 쫄지 마라. 내 변호사가 새벽에 의료진으로 위장해 내 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수술비도 완납했다. 지민이는 안전하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쪽지를 다시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민이가 안전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민석이 놈이 모르는 병원으로 옮겼소. 내 변호사가 지키고 있어요. 서연은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난밤의 추위가, 공포가, 절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나도 당신 딸을 살린 거요. 만석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안주머니를 더 뒤적거렸습니다. 통장이 하나 나왔어요. 서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지민이 수술비요. 그리고 당신 앞으로 조금 더 넣어뒀소. 새 삶을 시작할 미천이요. 서연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1억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필요 있소. 내 딸한테 주는 거요. 만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만석의 손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진실을 말하시오. 민석이가 뭐라고 협박해도 신경 쓰지 마시오. 지민이는 안전하니까. 네, 알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만석이 미소 지었어요. 서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변호사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휴대폰도 없으셨잖아요. 만석이 웃었습니다. 서연에게 이불을 가리켰어요. 서연은 이불을 들춰봤습니다. 매트리스 옆 틈새에 작은 휴대폰이 숨어 있었어요. 싸구려 대포폰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어요. 만석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 걱정하며 다가갔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배가 좀 아파요. 괜찮소? 금방 나아질 거요. 만석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서연은 따뜻한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만석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물을 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만석이 이불 속에서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던 거였어요. 서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몸을 웅크린 채로요. 회장님, 그때 일부러 아픈 척 하신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 서연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만석은 그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서연은 주머니를 더 뒤적거렸습니다. 작은 기계가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스마트워치였습니다. 만석이 차고 있던 건강관리용 워치였어요. 이것도요? 그래요. 내 심박수 데이터가 다 기록되어 있어. 민석이가 나를 학대한 증거들이 다 들어있어요. 서연은 워치를 켰습니다. 화면에 심박수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최 부회장이 방에 들어온 시간대마다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공포와 스트레스의 흔적이었어요.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서연은 워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워치의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깡패가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준비 다 됐어요? 출발할 시간이에요. 네, 지금 갈게요. 서연은 정장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만석을 돌아봤어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안전했어요. 회장님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주머니 속 워치를 다시 한번 꽉 쥐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오후 2시 서연은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화려함이 눈을 찔렀어요. 천장에 걸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빛을 반사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연회장 한쪽에는 뷔페 테이블이 길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랍스터, 스테이크, 온갖 종류의 카나페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달콤한 케이크 향과 고급 와인 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서연은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 화려함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주주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와인 잔을 기울이며 웃었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단상을 향하고 있었어요.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더 많았습니다. 3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키고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조명을 조정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무릎을 꿇고 앵글을 확인했어요. 서연은 그 많은 카메라 렌즈들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단상에 최 부회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깔끔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짙은 남색이었고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넘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상그룹 부회장 최민석입니다. 최 부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밑에 깔린 슬픔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단상에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신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최 부회장이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눈가를 닦았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속이 뒤틀렸어요. 저 눈물도 연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장인어른 강만석 회장께서는 6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르면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시작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연회장에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장인어른을 전문 요양시설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권은 바로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만석이었습니다. 검은색 벨트로 휠체어에 몸이 묶여 있었어요. 머리는 힘없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입가에서 침이 주르륵 흘러내려 턱을 적시고 있었어요.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강만석 회장이야? 세상에. 완전히 끝났네. 안 됐다. 천하의 강만석도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나이 앞에 장사 없다더니.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휠체어 쪽으로 돌렸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찰칵 찰칵 찰칵. 굉음처럼 들렸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굴욕을 당하는 회장님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어요. 이제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이서연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 부회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단상에 섰어요. 증인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가죽 의자였어요. 조명이 일제히 서연을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서연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모두 서연을 향하고 있었어요. 검은 구멍들이 서연을 삼킬 것처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서연 뒤로 다가왔습니다. 몸을 숙여 서연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알지? 대본대로 해. 한 글자라도 틀리면 내 딸은 죽어. 알았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스마트워치를 손으로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꽉 쥐었어요. 서연 씨는 6개월 동안 강만석 회장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간병인입니다. 회장님의 실제 상태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겁니다. 최 부회장이 마이크를 서연 앞으로 당겼습니다. 마이크가 서연의 입 바로 앞에 놓였어요. 서연은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10초, 20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회장이 초조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서연 씨? 서연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받은 거짓 증언 대본이었어요. 펼쳐서 보는 척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대본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종이를 잡았습니다. 비리리릭. 종이가 반으로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찢어진 종이를 공중으로 던졌어요. 종이 조각들이 히라히라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이 부릅떠졌어요. 서연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똑바로 앞을 봤어요. 카메라들을 응시했습니다. 강만석 회장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학대 피해자입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어요.
최민석 부회장은 회장님을 독극물로 서서히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노란색 약물이 든 주사기를 회장님의 링거에 주입하려는 걸 제가 막아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최 부회장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서연의 팔에 파고들었어요. 서연은 팔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스마트워치를 꺼냈습니다. 무선 기능으로 연회장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큰 화면에 심박수 그래프가 떴습니다. 빨간 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프였어요. 이건 회장님의 건강관리용 스마트워치입니다. 6개월 동안의 심박수 데이터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최 부회장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회장님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평소 분당 70회에서 120회까지 치솟아요. 이건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기자들이 스크린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찰칵찰칵 플래시가 터졌어요. 주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서연의 손가락이 워치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최 부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늙은이가 빨리 안 뒤지고 뭐해. 이 꼴로 1년이나 더 끌다니. 답답해서 미치겠어.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어요.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그만 편히 가시죠. 계속 이러고 계시면 저도 회사도 힘듭니다. 태산 넘기시고 가세요. 최 부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 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누가 저 여자 말을 믿어. 최 부회장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서연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았어요. 힘껏 흔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미친년이 감히 나한테.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찰칵찰칵찰칵.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최 부회장의 일그러진 얼굴이, 서연의 멱살을 잡은 손이,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경호원 둘이 단상으로 달려 올라왔습니다. 서연을 최 부회장에게서 떼어냈어요. 팔을 거칠게 비틀며 끌어내렸습니다. 서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쿵. 서연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어요. 뼈가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까졌어요. 경호원 하나가 서연의 어깨 위로 발을 올렸습니다. 밟으려는 거였어요.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묵직하고 강렬한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쾅! 묵직한 소리의 정체는 휠체어 옆에 세워둔 지팡이였습니다. 만석이 지팡이를 집어들어 바닥을 내리친 거였어요. 연회장 전체가 그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경호원의 발이 자신의 어깨 바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모두가 휠체어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묶인 벨트가 풀려 있었어요. 만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양손으로 꽉 잡았어요. 저게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만석을 향했어요. 찰칵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팔에 힘을 주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비틀거리긴 했지만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기적이었어요. 입가에 침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흐릿했던 눈빛이 번쩍이며 살아났어요. 74살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백전노장 사업가의 눈빛이었어요. 민서? 만석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힘이 있었어요. 최 부회장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장인어른. 어떻게 살아있냐고? 내가 먹인 독이 모자랐나 보지. 만석이 한 걸음씩 앞으로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어요. 최 부회장은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몸에 독을 넣고. 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회사 돈을 빼돌리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내 딸 같은 아이를 짓밟은 놈이. 만석이 지팡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최 부회장의 정강이를 향해 내리쳤어요. 쾅! 지팡이가 정강이를 강타했습니다. 최 부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 감히 경영권을 달라고? 만석이 최 부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가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직원 돈 빼돌리고 장인 독살하려던 놈이. 최 부회장은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 늦었어. 만석이 고개를 돌려 연회장 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검찰청 금융조사부입니다. 최민석 씨, 배임,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최 부회장 앞에 섰습니다. 뒤따라온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차가운 쇠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최 부회장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증거가 어디 있어. 최 부회장이 발악했습니다.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강만석 회장님의 변호사께서 한 달 전부터 저희와 협력하셨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계좌 추적도 끝났고 역외 계좌 동결 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최 부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최 부회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최 부회장의 수갑찬 손목이, 고개 숙인 모습이 모든 게 적나라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만석은 최 부회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쓰러진 서연에게로 걸어갔어요. 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 앞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주름지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일어나라. 만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만석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은 만석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생했소. 만석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딸 지민이 수술 날짜 잡혔어. 다음 주 월요일이야. 서연은 만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어요. 만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걸어갔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지나 연회장 문으로 향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따라왔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만석이 말했습니다. 라면 먹을까? 아직도 그 맛이 생각나는구만. 저도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1년 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휘날리는 공원이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벤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석, 서연, 그리고 지민이었어요. 지민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볼에 핑크빛이 돌았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처럼 뛰어놀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지민이 만석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만석이 빙긋 웃었어요. 그래, 찍자. 세 사람이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벚꽃나무 아래 섰어요. 지민이 가운데, 서연이 오른쪽, 만석이 왼쪽에 섰습니다. 지나가던 청년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세 사람의 환한 미소가 담겼어요. 하나 더요. 지민이 외쳤습니다. 이번엔 지민이 만석의 목을 안았어요. 서연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찰칵. 또 한 장의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을 확인하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만석이 서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또 우나? 좋아서 그래요. 서연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석도 따라 웃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세 사람을 감싸며 휘날렸어요. 분홍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 날아가는 꽃잎을 잡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서연과 만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링거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만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서연아. 저야말로요, 아버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호칭이었어요. 만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강만석 회장은 74입니다.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고 밤마다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잠든 호랑이는 죽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숨쉬는 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무기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2배의 행복을 만듭니다.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